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시청자 여러분. 법률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 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자, 먼저 박수홍 씨 사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홍 씨는 인기 방송인으로 형과의 재산 문제로 큰 법적 분쟁을 겪었었죠. 박수홍 씨는 형이 자신의 수익을 횡령하고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특히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면서 친족 상도례를 내세운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만들었는데요.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제 형사 소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는 자신이 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도 박수홍 씨의 형이 아니라 아버지인 본인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점을 이용해서 아들을 구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박세리 씨의 사건도 있는데요. 박세리 씨는 한국 골프의 전설로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또 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세리 씨는 부모가 자신의 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을 이제 예고했는데요. 이 사건 역시 가족 간의 신뢰와 재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친족 상도례라 무엇일까요? 우리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는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에 있어서의 직계혈족, 또 배우자, 동거 친족 등이 저지른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훔치거나 재산을 빼앗아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족 간의 화합을 중시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애초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진술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친족 상도례의 조항이 그러한 권리를 박탈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고소하지 못하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새로운 법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항은 그러니까 친족 간의 범죄라도 다른 친족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가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가족 내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나온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법률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또 가족 간의 화합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일정한 중재 절차를 거친 후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무조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박수홍 씨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더라도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형법 제1조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또 박수홍 씨의 부친이 그것이 친형 부부의 주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행위라고 주장한 시점에는 친족 상돌의 조항이라는 그 형법 조항이 유효했기 때문에 박수홍 씨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직계 혈족 관계는 아니고 또 배우자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돌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뭐 민법이 개정이 되던 아니던 처벌을 받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또한 박세리 씨 경우도 박세리 씨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런데 이제 박세리 씨가 아니라 재단이라고 한다면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어떤 형사상 문제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 상도례는 직계 혈족과 동거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의 의견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인 친족 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하고 구체적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형벌을 면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친족 상도례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결정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민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그런 뭐 법적인 문제라고 해서 면제를 받거나 또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더욱더 좁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